다음으로 소개할 발표자는 SK텔레콤의 이선우 언어 전문가님입니다. 이선우님은 SK텔레콤에서 언어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이번 발표는 언어 생성 모델의 윤리를 주제로 특히 언어 인공지능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선우 언어 전문가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이선우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언어 생성 모델의 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앞서 두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대 언어 모델, 범용 언어 모델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말 데이터셋을 구상하고 그리고 직접 수집하고 검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된 모델의 성능을, 언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셋을 개발하거나 대화 평가를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국어 국문학 전공자인데요. 언어 전공자로서 AI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언어적으로 좀 민감하게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현장에서의 실무자로서의 고민들을 좀 나누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 포토가 흑인의 사진을 보고 고릴라로 태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루다 사건과 같은 일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AI의 개발이나 서비스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이나 특정 업체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성별이나 연령이나 인종이나 또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AI 서비스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다양성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AI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도 비개발자이고 여성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다양성의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실무자들에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고민이 되냐면 첫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이제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조금 사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시를 가져오다 보니 제 발표 자료에 욕설이나 혐오 표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북함을 좀 줄여드리고자 그림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고 좀 PPT 색깔도 조금 따뜻하게 구성을 해보긴 했는데요. 좀 거슬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어 생성 모델과 윤리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와 안전성입니다. 모델의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게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에 입력하는 사용자의 발화와 관련된 안전성입니다. 사용자가 욕설이나 혐오 발화 등을 인풋으로 입력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에이전트가 생성해내는 발화와 안전성입니다. 생성 모델이 어떤 말을 생성해낼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는 사용자의 발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잘못된 발화들이 에이전트의 성격을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의 안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9월 27일에 직접 검색한 화면입니다. 길거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립적인 검색어인데요. 이 이미지 검색에 나온 걸 보시면 한국의 길거리에는 아마도 남성도 없고 겨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향성이 결국은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또 조선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상위에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좀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편향성이 결국은 데이터에 반영된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지나 검색어를 가져온 것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제가 수집하고 있는 언어 데이터들에도 이러한 편향성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문서 데이터나 대화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바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이 된다면 결국 인공지능이 그러한 편향성을 같이 학습하고 그것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파라미터의 수도 그렇지만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야 하는데요.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이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집하는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지만 이 데이터 시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데이터인지, 예를 들면 문어 데이터인지 구어 데이터인지, 주제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집 출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어디에서 수집했고 어느 URL에서 수집했는지, 또는 어디로부터 내부에 있었던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모두의 말뭉치와 같이 공공에 공개된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다 태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당 데이터에 어떤 전처리가 가해졌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에 서비스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적용된 모델의 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아무리 모델이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혹시나 가질 수 있는 윤리적인 위험도를 컬러 코드로 표시를 하고, 해당 데이터를 만약에 상용화하거나 서비스에 사용해야 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시트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모든 이력들이 관리가 되고 데이터 대시보드와 연동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정보들을 비식별화하는 것도 거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 그리고 전화번호 아니면 동호수 또 동 이하의 상세 주소 같은 것들은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욕설이나 혐오 표현들은 삭제하거나 순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그림들은 다 욕설을 제가 그냥 그림으로 바꾼 것이지 실제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욕설 부분을 삭제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삭제를 해버리고요. 만약에 욕설을 삭제하면 발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순화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또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욕설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 걸러지지 않도록 모델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화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화 데이터를 실제 대화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대화를 생성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생성해서 생성을 하다 보니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예시의 대화들이 실제로 생성되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자분들, 대화를 만드신 작업자분들의 어떤 편견이나 편향성이 대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 편향성이 똑같이 AI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똑똑해져서 사람이 그릇된 컨텐츠를 보고 배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알듯이 AI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오겠고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데이터를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측면은 사용자의 입력 발화와 안전성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용자로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서비스에 인입되는 사용자들의 발화들은 모두 밝고 고운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친 말이나 욕설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잘 인식을 하고 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누가 봐도 이건 욕이야 라고 하는 명백한 단어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장 전체에 어떤 단어도 욕설이 아닌데 모이면 은근한 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류별로 따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답변은 아니고 제가 그냥 가상으로 적어본 답변입니다. 만약에 어떤 욕설이 들어왔을 때 윤리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욕설이라는 것을 탐지를 하고 아마 사용자들에게 그런 욕설이 언어 폭력이라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좀 더 위트 있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과 관련된 키워드들도 꽤 많이 인입이 되는데요. 불법 행위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이것을 탐지하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좀 더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등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입력에서 사용되는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가 수위별로 단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백한 욕설과 아니면 중의성이 있는 표현들 그리고 아주 명백한 욕설이 아니지만 혐오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를 차단할 것인지 모델에서 적용하면서 한번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인 새로이 생겨나는 혐오 표현이나 욕설들을 관리하는 것도 사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명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역명이었는데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핫한 단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관리를 해서 사전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장 속에서 어떤 혐오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똑같이 대응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행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신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비난인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분명히 그 자신에 대한 혐오에 대한 위로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2인칭인 AI 서비스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 변명을 하거나 귀엽게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인에 대한 혐오라면 그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의 반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서 AI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발화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를 보면 봇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발화에 의해서 봇의 입장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당 지지자지라고 했는데 이 당 이름을 민감 키워드로 알아내서 아니에요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라면은 그러면 너 다른 당 지지자구나라는 식으로 호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어떤 성분이 빠져 있는 거죠. 너 뭐 해본 적 있어? 그래서 봇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거 불법인데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모르는 것을 대강 갖고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유사한 것으로 뱉어주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되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예시들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된 인공지능이 대화를 만들어낼 때 그 대화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현재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 평가 중에 뭐 SSA, 구체성이나 적합성을 평가하는 대화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양한 기준들이 추가될 수 있고 특히 윤리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인데요.
적합하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한 대화의 답변이지만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답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한 기준으로 이런 것들의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려울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다수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외부 레이터들을 외부 평가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좀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대적인 평가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페이스북에서 시행한 적대적인 평가의 예시인데요. 일부러 이제 여러 다양한 평가자들이 이 모델에다가 혐오 표현 같은 것을 넣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후에 그 반응을 평가를 해서 그것이 다시 모델이 고도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조만간 굉장히 대규모의 적대적 평가를 한번 시행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 기준과 대중이 바라보는 윤리적 기준이 같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이 윤리 모델이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실무적인 고민들과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거대 담론이 되지 않고 제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여기에서 나눌 수 있는 발표로 만들고자 애를 썼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함께 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사용자 입력 발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발화와 같이 많은 단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선우 언어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